제27화 위화도 회군으로 무너진 최영과 우왕. 우왕 14년에 일어난 위화도 회군은 조선왕조 건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하자 당시 우왕과 실권자 최영은 명나라에 대항하여 요동정벌을 기획합니다. 최영이 팔도 도통사, 조민수가 좌군, 이성계가 우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우왕은 14년 전 최영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을 진압하려 출동한 사이에 아버지 공민왕이 시해된 사건을 떠올리며 최영의 출정을 반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최고 지휘관이 되어 출정했으나 결국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9일 만에 개경이 수도 방위군과 최영을 진압하고 조정을 장악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신진 사대부 세력의 도움으로 500년 역사의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 직접 국왕직위에 성공한 것입니다. 1374년 친명 반원 정책을 추진하던 공민왕이 피살되자 이인임이 공민왕 총신의 자격으로 사건 조사를 총지휘했습니다. 홍윤동 자제의 청년들이 내시 최만생과 공모하여 벌인 사건임을 밝혀낸 이인임은 관련자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공민왕이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만주에 있는 심양왕 왕고의 손자 톡토부카를 고려 국왕에 책봉하였고, 왕실에서는 종실 가운데 한 명을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인임은 공민왕 생전에 자신에게 모니노를 후계자로 세우게 했다고 주장하였고, 선왕이 유지라는 명분을 쥔 그를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에서 편찬된 고려사는 우왕에 관해 기록한 신우열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신우의 초명은 모니노로 신돈의 비첩 반야에게서 출생하였다. 누군가는 말하길 반야가 임신해 만삭이 되자 신돈은 자신의 벗인 능우의 모친에게 맡겼으나 돌도 되지 못해 죽었다. 능우는 두려워하여 비슷한 아이를 구했다. 한 해가 지난 뒤 아이를 데려와 기르면서 동지 밀직사사 김횡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노비를 유모로 삼았다. 반야도 모니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몰랐다. 공민왕이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다 어느 날 신돈의 집에 들렸다. 신돈은 아이를 가리키며 후사로 삼을 것을 청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당시 100여 년간 원의 부마국으로 권세를 누리던 권문세족들은 공민왕이 반원 정책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민왕의 피살은 이들 친원 세력에 의하여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며 명나라 역사책인 명사에는 이인임이 살해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왕 시절 인사권을 장악한 권력기관인 도당은 다시 친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도당의 주요 인물은 이인임, 최영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민왕이 반원 정책에 적극 협조한 인물들이고 홍건적과 외구와의 싸움에서 활약했으나 우왕이 즉위하자 다시 친원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과다한 곡물과 제주산 말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민왕이 피살되기 1년 전인 1373년에 명나라의 교만한 사신 임밀과 채빈의 이야기입니다. 도당에서 임밀과 채빈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기생이 채빈의 모자에 꽃을 꽂았는데 바르지 못하니 채빈이 크게 노했다. 공민왕이 이 말을 듣고 담당관을 유배시키고 돌아가려는 채빈을 뒤쫓아가서 달래어 돌아오게 했다. 사신에 대한 대접이 심히 후하니 창고가 비게 되었다. 채빈은 성품이 포악하여 사람을 구타하고 꾸짖기를 좋아하니 시중이야 여러 재상들이 모두 그에게 깔보이고 욕되게 되었다. 명의 주원장은 말 2,000필을 요구하였지만 제주도를 관리하는 원나라 목호들이 300필만을 내놓으며 거부하자 최영, 임견미 등은 25,000의 군사로 제주도를 토벌했다. 채빈과 임밀은 300필의 말만을 이끌고 명나라로 돌아가던 중 불안해진 호송관 김의는 돌연 채빈을 살해하고 북원에 투항했다. 명나라 사신이 피살되자 고려에서는 두려워하여 명예 사신으로 가려는 자가 없었다. 도당의 권문 세력들은 친원 정책을 추진했으나 신진 사대부들은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첫째, 공민왕이 이미 명을 섬기기로 하였고, 둘째, 명은 강하고 원은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원 세력은 최영과 지윤을 지켜 친명파들을 가두고 신문하였습니다. 최영은 전녹생과 박상충을 곤장을 치며 문초하였고 이들은
귀양 가던 도중 죽었습니다. 친원파들은 이첨 등에게는 곤장을 쳤고 정몽주 등은 귀양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왕 13년 당시 권문 세력들이 숙청당하는 조반의 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집권 세력이 간호가 주인의 권세를 믿고 조반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도리어 토지를 빼앗긴 조반이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조반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동안 허수아비로 살던 우왕은 최영의 집에 비밀리에 방문하여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전격적으로 친원파 숙청에 관한 우왕과 최영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최영은 이성계와 힘을 합쳐 이인임 일파에 대한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은 이인임을 제외한 58명의 제축급 고위 관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친원파들이 숙청된 우왕 14년 1월 이후 최영이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새롭게 이성계와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최영이 친원파들이 썼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니 이성계가 말하기를 이인임 일당이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들이 모두 그들이 청구한 사람이니 지금은 다만 사람의 성품을 물을 것이지 어찌 과거를 허물할 수 있는가 하였으나 최영이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월에 명의 같던 사신이 돌아와 명이 철령이를 설치하겠다는 황제의 친서를 가져오자 최영은 대신들과 대응책을 의논하였는데 일단 외교상 교섭을 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최영은 은밀하게 우왕과 더불어 요동 공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명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불만이 누적되었고 과거 공민왕 20년에 시도한 1차 요동 정벌을 다시 기획하였습니다. 공민왕 시절 고려군은 원이 지배하는 요동성을 공격 점령하였으나 식량 창고를 불태우는 실수로 인하여 퇴각한 것입니다. 최영과 이성계 양 세력은 전국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하였습니다. 우왕은 공민왕 피사를 떠올리며 신변 불안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였습니다. 불안한 우왕은 좌우를 물리치고 손수 칼을 잡고 밤을 새울 정도였고 3월에는 지지 세력을 형성하려고 최영 서녀와의 혼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최영의 반대에도 우왕은 혼인을 관철시켰습니다. 최영은 요동정벌에 반대하며 자신을 설득하러 집에 찾아온 공산부원군 이자송을 곤장 107대를 쳐서 귀양 보냈다가 처형했으며 하륜, 박가흥, 이승인 등을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습니다. 최영은 당시 이성계 세력과의 갈등으로 난제가 쌓여 있었고 전국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요동정벌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요동정벌을 추진한 고려는 정규군이 부족하여 좌군도통사 조민수는 하삼도와 경기도에서 우군도통사 이성계는 평안, 함경, 강원도에서 군사를 징발하였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직접 평양에 머물면서 준비 상황을 독려하였습니다. 4월 18일 조민수와 이성계가 각각 좌우군을 거느리고 평양을 출병하려 하자 최영은 우왕에게 요동정벌군이 길에서 지체되면 실패할 것이니 신이 가서 독려하겠습니다 했으나 우왕이 재차 만류하였습니다. 최영은 모든 출정 장군의 처자를 인질로 가두려고 하였으나 일이 급박하여 마침내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고려사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원치 않은 출정으로 사기가 저하된 정벌군은 이성계의 회군 상서가 거부되자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결국 독자적으로 회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성계가 가별초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자 조민수가 이성계에게 공이 가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이성계가 여러 장수들에게 내가 회군을 청했으나 왕이 살피지 못하니 돌아가서 왕을 뵙고 친히 화복을 말하고 왕 주변의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니 장수들이 감히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며 복종하였습니다.